안녕하십니까, 원희쌤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퇴저감에 대해서 계속 배워봤는데요. 퇴저감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배웠었고, 그리고 바로 전 시간에는 퇴저감을 분류하는 방법 배웠었죠. 이게 뭔가 모래, 자갈, 진흙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쇠설성 퇴저감, 그리고 뭔가 침전돼서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화학적 퇴저감, 그리고 산호나 뭐 플랑크톤 이런 생물의 유해가 쌓여서 만들어진 유기적 퇴저감, 이렇게 세 가지 배워봤었는데, 자, 요번 시간에는 퇴적 구조. 자, 퇴적 구조란 뭐냐면 퇴적감에 남아있는 어떤 구조들을 퇴적 구조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같이 배워봅시다. 또 재밌는 내용이니까. 먼저 이게 퇴적이 되다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층층이 뭔가 줄무늬가 생겨요. 그렇죠? 층층층층 쌓인 듯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층리라고 부르거든요. 층리. 요게 가장 기본적인 퇴적 구조예요. 층리 알아두세요. 층리. 이게 왜 생기냐면 아무래도 뭐 예를 들면 같은 모래라고 해도 위쪽이랑 아래쪽이랑 뭐 완벽하게 입자 크기라던가 구성 성분 이런 게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의 어떤 성분이라던가 뭐 색깔, 뭐 입자 크기 요런 게 달라가지고 이게 줄무늬 모양이 나타나는데 그걸 우리가 층리라고 부른다는 거, 요게 베이스입니다. 기본이에요. 가장 퇴적감에서 기본적인 구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뭐 요런 층리로는 크게 알아낼 수 있는 게 없는데 특이한 구조가 있어요. 이런 뻔한 층리 말고 자, 요렇게 뭔가 대각선으로 층리가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보니까 밑에는 입자가 큰데 위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요런 구조도 있고, 그리고 뭔가 파도 모양의 뭐 구조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뭔가 쩌적쩌적 갈라진 듯한 구조가 있죠. 자, 요런 것들이 퇴적감의 흔적으로 남아있는데 이걸 바로 퇴적 구조라고 합니다. 이 퇴적 구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단원이 지구의 역사잖아요. 대단원이. 과거에 이 퇴적 구조들이 발견되는 곳이 어떤 환경이었는지 그거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하나씩 가볼게요. 자, 먼저 요거부터 가볼까요? 이거를 사층리라고 해요. 사층리. 자, 이게 뭔 뜻이냐면 층리가 경사져 있다는 뜻이에요. 경사할 때 사자거든요. 모래 사자 아니고 경사할 때 사자예요. 그래서 경사져 있는 층리 요런 뜻인데, 자, 이거는 어떻게 형성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따로 그림을 또 그려볼게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모래 언덕이 이렇게 있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물이나 바람이 이렇게 흘렀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 모래 알갱이들이 떼굴떼굴떼굴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에 쌓이겠죠. 그리고 또 넘어가서 쌓이고 넘어가서 쌓이고 요런 식으로 계속 모래들이 여기로 넘어가면서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쌓이고 이렇게 반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층리가 만들어져요. 자, 지금 보면 여기에서 모래 알갱이들이 여기로 넘어가서 물이 이렇게 흐를 때요, 요렇게 쌓이고 요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 애니메이션으로 보면 이해되시죠?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또는 물이 요렇게 흐를 때 요렇게 이런 식으로 경사져서 층리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바로 사층리라고 합니다. 사층리. 자, 요게 왜 중요한 거냐면요, 사층리가 딱 발견이 됐을 때, 자, 예를 들면 아까 이렇게 있을 때 물이 요렇게 흐르면 요렇게 계속 요렇게 쌓여 나가겠죠. 자, 그럼 과학자들이 나중에 요렇게 딱 봤을 때 예전에 물이 요 방향으로 물이나 바람이 흘렀구나, 요렇게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과거에 물이나 바람이 흘렀던 방향을 알 수 있게 해주는 퇴적 구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지금 이렇게 사층리가 요렇게 발달이 돼 있어요. 그죠? 자, 이거는 과거에 물이 어느 쪽으로 흘렀다는 걸까요?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왼쪽이겠죠. 왼쪽. 요렇게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자, 하나 더. 자, 이거는 물이 어느 쪽으로 흐른 거죠? 오른쪽인 걸 알 수 있죠? 요렇게 돼 있을 때 물이 요렇게 흘렀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쌓였구나, 요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점이층리 가볼게요. 점이층리가 뭐냐면 한 층내에서 퇴적물 입자가 맨 밑에는 크죠. 근데 위로 갈수록 점점점 어떻게 되죠?
입자 크기가 작아지는 구조를 띠고 있죠. 자, 이게 바로 점이층리라는 거예요. 점점점 점이적으로 위로 갈수록 입자가 작아지는 퇴적 구조, 점이층리인데, 자, 선생님이 실제로 저기 찍은 사진 보여줄게요. 이게 선생님이 실제 찍은 사진인데, 보면은 밑에 쪽은 좀 큰 알갱이들이 있는데, 위로 갈수록 이렇게 조금씩 작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건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간단해요, 여러분. 요거예요, 바로 요거. 물 속에서 당연히 무거운 입자가, 큰 입자가 더 밑으로 빨리 가라앉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입자 크기가 작은 애들은 천천히 가라앉으니까 나중에 위쪽에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죠. 이거 저기 집에서도 실험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큰 페트병에다가, 페트병 큰 거에다가요, 저 막 자갈, 모래, 뭐 진흙 이렇게 다 넣고 막 썩잖아요. 썩고 가만히 딱 냅두면은 가장 밑에 당연히 막 커다란 자갈들 깔리고요. 그 위에 모래 이제 가라앉고 마지막에 좀 잔잔해지면 진흙들이 천천히 밑으로 쌓이게 되겠죠. 그렇게 점이층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점이층리의 특징은 뭐냐면요. 만약에 여러분 요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페트병에다가 뭐 저기 진흙 먼저 넣었어요. 그러면 진흙이 밑에 깔리고 그 다음에 자갈 넣으면 진흙 위에 자갈 깔릴 수도 있고 요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한 번에 왕창 진흙, 자갈, 모래 이런 애들이 한 번에 왕창 들어갈 때 무거운 애가 밑에 깔리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진흙 먼저 천천히 진흙 먼저 깔린 다음에 그 위에 자갈 쌓이고 뭐 이런 게 아니고 한 번에 와르르르르 진흙이랑 자갈이랑 같이 들어가면 당연히 자갈이 맨 밑에 깔리게 되는 것처럼 이건 한 번에 와르르르 해서 쌓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이 해저지형 기억나시죠? 이 해저지형. 이 해저지형 중에서요. 여기 어딘지 기억나시나요? 여기가 그 대륙붕이랑 연결돼 있는 대륙사면이라는 곳인데요. 이 대륙사면을 보면 이게 경사가 져 있어요. 경사 져 있는데 여기에서 지진이나 홍수가 나는 경우에요. 지진이나 홍수가 나면은 여기에서 해저 사태가 일어나요. 여기 있던 저기 뭐야 산사태가 아니고 해저 사태죠. 이게 돌덩어리들이 와르르르르 이렇게 쏟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저 실험을 한 동영상을 보여주면 요렇게요. 그럼 얘네들이 밑에 깔려갖고 쫙 이렇게 대륙사면에서 대륙대까지 쫙 이렇게 흐르는 게 이제 있는데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저탁류라고 해요. 저탁류. 탁하다 할 때 탁자에다가 저기 저 밑바닥 할 때 저자인데 밑으로 깔려서 흐르는 이런 복합적인 흐름을 저탁류라고 하는데 이 저탁류에 의해서 점이층리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지진이 두 번 났다 그럼 와르르르르 한 번 하면 이거 한 번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와르르르르 하면 그 위에 또 이렇게 한 번 생기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해가 됐죠? 그래서 알아두셔야 될 게 점이층리는요 깊은 바다에서 퇴적물들이 한 번에 쏟아져 내릴 때 요럴 때 생긴다는 거 여러분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연은이에요. 연은. 여러분 뭐 그 갯벌 같은 데 놀러 가 보셨으면 요런 무늬 많이 봤을 거예요. 자, 이게 왜 생기는 거죠? 요게 파도 같은 게 치면 찰랑찰랑찰랑 그러면 이렇게 생기거든요. 요것도 굳어지면 이렇게 돌멩이 기록으로 남는데 요거를 연흔이라고 해요. 연흔이요. 옆에서 보면 요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파도가 양옆으로 찰랑찰랑찰랑 해가지고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층리랑 조금 다른 게 이 사층리는 물이 한쪽으로 막 이렇게 흐를 때 이렇게 막 쌓이고 요러면서 생겼던 거였잖아요. 근데 연은은 그게 아니고 양쪽으로 왔다 갔다 바닷물이 찰랑찰랑찰랑 그걸 파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파도, 얕은 물에서 파도가 찰랑찰랑 칠 때 생기는 게 연은이에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물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우세하게 이동을 하게 되면은 연흔이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옆에서 연은 옆으로 막 쌓이게 되는 게 바로 사층리인데 조금 다른 거죠. 자, 아무튼 자, 선생님이 직접 찍은 사진 또 보여줄까요? 자, 보면 옆에서 이렇게 파도 모양 보이죠, 여러분? 파도 모양. 이거 선생님이 제주도 가가지고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자, 요걸 보고 알 수 있는 거, 아, 과거에 여기가 파도가 있었구나. 그리고 연은이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얕은 바다나 얕은 호수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얕은 물 밑에서 생긴다는 거. 아까 저미층리랑 반대예요. 저미층리는 깊은 바다에서 와르르르 해서 생겼잖아요. 근데 연은은 얕은 바다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얕은 호수나. 이해되셨죠? 그리고 저미층리도 뭐 호수에서 생길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저미층리가 호수에서 생기려면은 굉장히 깊은 호수여야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저기 대륙사면이나 대륙대 거기 저기 깊은 바다에서 생긴다는 거. 자, 그리고 여러분 요 밑에 보면 저미층리도 있는 거 보이시죠? 저미층리. 자, 요걸 보고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봐봐요. 여기 입자 크기 크고 점점 작아지잖아요. 자, 이걸 보고 우리가 요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아, 지금 이 지역은 처음에는 어떤 환경이었어요? 깊은 바다였단 얘기예요. 그죠? 깊은 물이었어요. 깊은 바다였는데 나중에 연운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서 아, 깊은 바다였다가 깊었다가 어떻게 됐다? 연운이라는 거는 얕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 여기는 깊었다가 얕아졌구나. 그러니까 아, 뭔가 깊은 바다였는데 이 지층이 위로 올라오든지 아니면 물이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얕은 바다로 바뀐 거구나. 요렇게 과학자들이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마지막 네 번째 건열입니다. 자, 건열. 뭐 여러분 논바닥 같은 거 이렇게 쩌적쩌적 갈라진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요것도 역시 쫙 이렇게 돌멩이로 남을 수가 있죠. 이거를 우리가 건열이라고 합니다. 자, 뭐 건조하다 할 때 그 건자에다가 여기 균열할 때 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위쪽이 좀 더 많이 갈라져서 벌어지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조금만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저 위쪽이 더 아래쪽보다 많이 벌어진 구조를 띠고 있는데 이거를 건열이라고 합니다. 건열. 됐죠? 자, 이거 건열은 어떤 걸 알 수 있을까요? 과거에 어떤 지역일 때 건열이 생길 수 있을까요? 건조한 지역이란 얘기죠. 건조한 지역. 건조한 지역일 때 이 건열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선생님이 직접 찍은 사진 또 보여줄게요. 이게 건열이 이제 흔적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 건열이 발견된다는 건 지층이 융기에서 공기랑 맞닿아 왔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용어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이 좀 추가적으로 알려줄게요. 자, 지각변동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지각변동. 그러니까 뭔가 땅이 막 산이 만들어지거나 땅이 올라오거나 내려가거나 이런 걸 우리가 지각변동이라고 하는데,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조산운동, 조륙운동. 자, 말은 이래요. 그 산을 만드는 운동이란 뜻이고요. 육지를 만드는 운동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조산운동은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던 것처럼 대륙끼리 충돌해가지고 산이 막 습곡산맥 같은 게 만들어지는 그런 걸 조산운동이라고 하고요. 조륙운동이라는 거는 좀 더 광범위하게 일어나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엄청 넓은 지대에서 천천히 막 예를 들면 이게 땅이 막 밑에 있다가 이게 물 밖으로 올라올 수 있겠죠. 자,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융기한다고 해요. 융기. 자, 그리고 거꾸로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던 땅이 바닷물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겠죠. 자, 그걸 뭐라고 하냐면 침강이라고 해요. 침강. 아, 요런 거를 조륙운동이라고 해요. 조산운동이랑 조금 다르죠. 조산운동은 약간 그냥 꽝 부딪혀서 산 생기고 마는 건데 조륙운동은 더 넓은 범위에서 천천히 일어난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게 막 땅이 있을 때 아까 전에 뭐 예를 들면은 바닷물이 이렇게 있다가 땅이 요 위쪽으로 올라와 가지고 요렇게 되는 게 이제 융기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이 바닷물이 내려올 수도 있겠죠. 바닷물이 내려온 것도 융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땅이 해수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올라갔으면은 전부 융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융기 침강 따질 때 상대적으로 땅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침강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있다가 얘가 바닷물 속으로 이렇게 지층 자체가 내려가는 것도 침강이라고 하지만 거꾸로 바닷물이 올라가 가지고 땅이 잠기게 되더라도 우리가 침강이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이제 융기가 뭔지 아셨죠? 융기. 지층이
지층이 아니 그 퇴적될 때는 그 물 속에서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융기해 갖고 공기랑 맞닿아야지만 이런 건열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층리 물이나 바람이 흐른 방향을 알 수 있다. 한 번 더 문제 내볼까요? 요렇게 돼 있었다. 자, 어떻게 1번 2번 어느 쪽으로 흐른 거죠? 1번으로 흐른 거죠? 요렇게 했을 테니까 1번으로 물이 흘렀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방향을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점이층리 중요한 거. 깊은 바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탕류에 의해서 주로 생기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와르르르르 한 번에,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생긴다는 게 또 포인트입니다. 점이층리는. 자, 그리고 연우는 얕은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점이층리랑 약간 반대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건열은 건조한 환경, 뭐 이건 당연한 얘기지만 더 중요한 거는 대기 중에 노출됐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뭐 건조했다고 해서 물 속에 있으면은 뭐 무조건 습한 거죠, 뭐, 그죠? 뭐 일단 위로 올라와야지 쩌저쩍 갈라질 거 아니에요. 대기 중에 노출, 융기되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됐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해석이 가능해요, 여러분. ABC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자, 밑에 중간 위에 요 순서대로 이제 지층이 쌓이고 생겼을 텐데, 자, 환경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처음에 어떤 환경이었나요? 처음에 그렇죠. 대기 중에 노출이 돼 있었어요. 그죠? 지층이 아예 물 밖으로 나와갖고 물 밖에 있어갖고 여기서 막 쩌적쩌적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바깥이었어요. 아예 물 속이 아니고 물 밖이었는데 어떻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지층이 침강한 거죠. 물 속으로 들어갔네요. 근데 아직까지 얕은 환경이었죠. 연은이니까 얕은 환경이었고, 그러다가 어떤 환경으로 바뀐 거죠? 깊은 환경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거, 지층이 처음에는 아예 물 바깥으로 나와 있어서 건열이 생겼었는데, 그러다가 지층이 점점 밑으로 침강해가지고 얕은 바다, 깊은 바다 요렇게 됐다. 지층이 점점 침강했구나. 요렇게 여러분이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지구의 역사 배우고 있는 건데 이런 퇴적 구조로 지구의 역사를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구의 역사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화석이거든요. 이제 화석은 나중에 선생님이랑 같이 배울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퇴적 구조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지층의 역전을 알 수 있어요. 자, 역전이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예를 들면 A층, B층, C층 쌓였다고 해봐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A 먼저 쌓이고 B 먼저 생기고 그 다음 C 생겼을 거예요. 근데 요게 가끔 지각 변동을 심하게 받아가지고 획가닥 하고 뒤집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렇게 쌓였는데 이게 완전 뒤바뀌어 버린 거죠. 이 완전 뒤집힌 거예요. 변동을 받아가지고. 이해되셨죠? 그걸 우리가 지층의 역전이라고 하는데요. 자, 지층이 보세요. 딱 처음에 과학자들이 이렇게 봤다고 해볼게요. 이번에 다른 걸로 해볼까요? G, A, F, 선생님 마음대로 해볼게요. 자, 뭐가 제일 먼저 생긴 지층이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G겠죠. 자, 근데 역전이 된 경우에는 F가 먼저 생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걸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퇴적 구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일단 연은이 원래는 여기 막 이렇게 생겼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위쪽이 뾰족해야 되는데 아래쪽이 뾰족하다는 얘기는 이게 지층이 획가닥하고 뒤집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자, 점이층리도 마찬가지예요. 밑에가 더 크고 위에가 더 작아야 되잖아요. 그죠? 위에가 더 작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위쪽으로 갈수록 커진다는 말이죠. 그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획가닥 뒤집혔다는 얘기. 자, 건열도 마찬가지.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밑쪽이 뾰족하게 갈라졌어야 되는데 위에가 뾰족하죠? 자, 요거는 또 역시 지층이 역전됐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층리가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자, 지금 사층리 구조를 보면은요, 사층리가 요 똑바로 서 있을 때는요, 위에가 이렇게 좀 넓고요, 밑에가 좁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쪽이 좁고
밑에가 좀 넓다. 그러면은 역전된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거 꼭 알아두세요, 여러분. 이거 되게 헷갈려하는 친구도 많은데 원래 사층리가 생길 때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위에가 넓게 이렇게 쌓여요. 위에가 넓게 이렇게 좀 이렇게 이해되셨죠? 위쪽은 넓게 그리고 아래쪽은 이렇게 좀 좁게 쌓이는데 이게 뒤집어져 있다는 얘기는 위쪽이 좁다는 얘기는 역전됐다는 거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질문한 친구들인데 아니 선생님 사층리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애매하잖아요. 이런 문제 시험 문제 안 나오겠죠? 연은도 마찬가지. 아니 선생님 완전히 이렇게 볼록볼록한 연은 그럼 모르잖아요.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아무튼 간에. 자, 그래서 문제 한번 내볼게요. 가나다라 중에서 역전된 거 뭘까요? 역전된 거. 가죠? 그죠? 위에가 큰 건 말이 안 됩니다. 지금, 나 같은 경우 사층리도 지금 위에가 넓고 밑에가 좁으니까, 이거 역전 안 됐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 연은도 위쪽이 뾰족하니까 맞는 거, 이것도 밑에가 갈라졌으니까 맞는 거죠. 이거 가가 역전된 지층이란 거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 퇴적 구조는 그 당시 이게 생길 당시의 환경을 알 수 있게 해준 거다. 과거에 여기가 물이 요쪽으로 흘렀구나. 물이 요렇게 흘렀구나. 여기는 깊은 바다였구나. 그리고 한 번에 쌓였구나. 그리고 여기는 얕은 곳이었네. 이거는 위로 융기해갖고 대기랑 맞닿아서 건조했었나 보네. 이렇게 과거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지구의 역사를. 그리고 지층의 역전 여부, 역전되었는지 아니면은 역전이 안 됐는지 그거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과학자들에게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거. 됐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다음부터는 이제 수능 볼 친구들 좀 잘 보세요. 이것도 중요한데, 내신 볼 친구들도 잘 보면 좋아요. 이 지층을 봤을 때요, 이 옆에 절단된 면 있죠. 여기. 우리가 평소에 보는 거. 이게 사람이 서 있을 때 딱 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잘린 면.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지층의 단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 위쪽에 이 평평한 거 있죠. 평평한 면. 요 위쪽 면을 층리면이라고 해요. 여러분 요 선 하나하나를 층리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요거 이게 다 층리잖아요. 근데 층리를 3D로 보면 이렇게 면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층리면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이 퇴적 구조들을 층리면에서 볼 수 있는지 단면에서 볼 수 있는지 여러분이 문제로 나오면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먼저 연은이랑 건열은요. 위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죠? 층리면에서도 볼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옆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은과 건열은 층리면이랑 단면 둘 다 볼 수 있다는 거. 근데 사층리랑 점이층리는 층리면에서 볼 수가 없죠. 위쪽에서 관찰이 안 되고 지층의 단면에서 관찰이 된다는 거. 요렇게 요거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이게 건열은요, 보통 이제 점토, 그러니까 진흙에서 잘 생기거든요. 여러분도 그 논바닥 갈라진 건 많이 봤어도 그 운동장에 있는 모래가 갈라진 건 못 보셨죠? 여러분, 모래는 아무리 건조해도 안 갈라져요. 여러분, 운동장에 있는 그 한가운데쯤에 모래 있잖아요. 그 모래들, 그거 안 갈라져 있거든요. 그냥 뭐 바스라져 있지. 그래서 이제 건열은 진흙, 점토에서 생긴다는 거. 그러니까 이암이랑 헤일에서 관찰이 잘 된다는 거. 이거 알아두시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운동장에서 건열을 봤다면 그 건열 있는 부분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 부분은 진흙으로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사층리랑 연은은요. 어쨌든 이게 막 쌓이고 이게 뭔가 퇴적물이 넘어가가지고 쌓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진흙에서 거의 안 생기고요. 모래에서 생겨요. 모래에서. 진흙에서 안 생깁니다. 왜냐면 진흙이 막 이렇게 넘어가고 쌓이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로 물론 뭐 석회암 같은 데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주로 사암에서 대부분 잘 형성된다는 거. 요거 좀 알아주세요. 근데 가끔 질문하는 친구들인데 아니 선생님 그럼 갯벌에서 갯벌 진흙인데 연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갯벌에 요거 있죠. 갯벌에 요거 있는 부분은 모래예요. 여러분 혹시 나중에 놀러 갔을 때 자세히 보세요. 요거는 진흙 아니고요. 요 부분까지는 모래인 거예요. 모래. 여러분 처음 가면 이제 해수욕장 모래 있죠. 그러고 나서 조금씩 젖은 모래가 나오는데 요까지도 젖은 모래예요. 그러다가 더 깊숙이 들어가면
이렇게 약간 평평하면서 약간 찐득찐득한 그 지형이 나오죠. 그죠? 그 부분이 진흙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연우는요, 특히 연우는 저기 모래에서 생기지 이게 진흙에서는 안 생긴다는 거, 요거까지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퇴적 구조 배워봤는데요. 또 오늘 중요한 한마디 하고 마치도록 하죠. 사층리는 물 흐름 방향, 저미층리는 깊은 바다에서 빠르게, 연우는 얕은 물 및 건열은 지층 융기에서 건조. 여러분 요거 네 가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마디 해버린 것 같은데 아무튼 꼭 암기를 해주세요. 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퇴적 환경, 어떤 데서 퇴적이 주로 일어나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또 공부해 봅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